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곽세진 기자, 김지원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1학기 정규 방송으로 저희 보이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3월이 돼 학우분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캠퍼스를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신입생들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대면으로 방송국 홍보도 하면서 학우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수습국원 모집도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새로 돌아올 저희 보이스를 위해 열심히 취재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열심히 준비한 오늘의 보이스 시작해 봐야겠죠? 박 기자님, 2025학년도 1학기 첫 보이스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사건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다양한 직종에서 하루가 오다 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임을 볼 수 있죠. 맞아요. 오늘의 보이스에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많은 보도들과 또 특별법 추진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사망 사건과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에 관해 사건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고 오요한나 씨의 사망 소식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사망 소식이 3달 뒤인 12월에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사망 당시에는 사인 미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3달 뒤에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 그리고 사망 직전에 고인이 업로드한 SNS 내용 등으로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인이 사망하던 당시에 유족들도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고 세간에 알려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휴대전화 속 유서를 발견한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유서에는 오 씨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 또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기상캐스터 및 스태프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요한나 씨에 관한 인신공격 등 험담을 나누기도 하고 유명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부정적인 말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뒤늦게 보도된 후 MBC에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MBC의 입장 발표 내용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는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피해에 관한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되려 피해 소식을 MBC에 알렸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해당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MBC의 담당자에 관해 알려달라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서 2차 피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이 일자 이틀 만인 1월 31일에 MBC는 기존 입장문을 번복하는 새 입장문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관해 3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그리고 사망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는 일터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치명적인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전문가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보이스 캐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하 직원, 동료에게 불필요한 모욕을 주거나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것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 또는 외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법조문을 쪼개면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가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첫째는 회사 내에서 우위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우위관계는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상하 관계는 물론이고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둘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나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인데요. 신체적 폭력은 당연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정이 되고요. 근무 환경의 악화라고 하면 대기 발령이나 정근 전보, 근로조건상의 이유 없는 차별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이자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과 제도의 강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회사 차원에서의 움직임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생계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터에서의 삶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올바르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 보이스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다뤄봤는데요.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이러한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한다는 뜻인데요. 타인의 의견을 포용하고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까지 동의하며 무리를 짓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자성어에서 느낄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온전히 존중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즉 화이부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